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시장 진짜 좋았죠? 거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건설 섹터도 불바다였고요. 장이 진짜 강하네요. 뉴스에도 나온 12월 9일자 JP모건의 21년 자산시장 아웃룩만 봐도 지금 시장이 강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21년 아웃룩이지만 현재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경기 순환이 확대되고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냥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기대감도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 특히 우리 시장은 약달러에 시중 자금이 증시로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과 한국에서 가장 큰 산업인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시작되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지금.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 최근 특히 좋았던 게 반도체 섹터였어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 상승률이 아주 좋았죠. 최근 몇 주는 삼성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박탈감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는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 종목이자 코스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제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대충 뉴스 몇 개 공유하고 배당 얼마니까 지금 배당률 얼마고 차트에 선 좀 그어놓고 추세가 어쩌고 하는 것은 워낙 별로 유의미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 뺄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뭔가 매수해라, 매도해라, 목표가는 얼마다,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같이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예단할 능력이 없어서 아마 원하시는 영상이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의 최근 상승세예요. 11월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30% 넘게 올랐어요. 시총 초대형주 두 개가 이렇게 오르니 코스피도 따라서 밀어 올려지는 게 당연했겠죠. 코스피도 같은 기간 상당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이유는 많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식상한 이야기일 테지만 최근에 대만 마이크론 정전 사태와 맞물려서 그렇게 기다리던 D램 현물가가 드디어 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새로운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땡겨졌고요. 원래 4분기 반도체 쪽 실적이 별로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모바일과 PC 쪽 수요가 예상 밖으로 잘 나오면서 4분기 또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컨센서스도 생겼죠. 그리고 파운드리 또한 TSMC랑 삼성전자 양강 체제 아래에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미래 공급 부족 이야기가. 또 1월 발표될 특별 배당 관련 기대감과 향후 삼성전자가 펼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D램 같은 경우는 21년 서버 수요까지 붙으면 완연한 업사이클이 형성되는데 증설 또한 제한적이라서 이번 업사이클이 바로 직전의 슈퍼사이클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강한 사이클이 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속속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EM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시총 최상위 대형주를 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여름, 늦어도 올해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가격이 낮아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 거의 하방이 단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 주가도 싼데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결과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현재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상황이죠. 자, 좋은 상황은 맞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어김없이 삼성전자를 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살 걸, 혹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 좋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싸다, 팔아라, 사지 말아라 이런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저만 해도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미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사라 사지 마라, 비싸다 싸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려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해야 하고 확률 높은 투자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하방이 단단하고 상방이 열렸다고 판단되는 종목들로 포트를 끊임없이 꾸려 나가야 하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 기업의 가치와 저평가 여부를 체크하고 내 판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상승할 때도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포지션을 유지하든 바꾸든 할 수 있어요. 저부터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간단하고 다소 형식적인 것들을 영상으로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단순하고 기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목표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밀어 올려지면 목표가도 같이 올리죠. 목표가가 올려지면 투자자들은 여기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강한 어조의 리포트 한두 개 나오면 바로 주가가 뽑힐 정도로 리포트나 목표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9월 중순, 바로 얼마 전 9월 중순에 목표가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였는데 3달 지난 지금 목표가는 9만원 중반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목표가나 주가에 대한 증권사나 애널의 의견은 제 생각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리포트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목표가에 대한 그 논리, 목표가에 대한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리포트를 통해 어떤 가격적인 판단 논리와 근거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포트를 열심히 보면 리포트에 나온 내용으로 그 논리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리포트 제목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투자자의 시선은 삼성전자로 향한다. 중장기 이익의 순환적 성장 기대, 실적 큰 폭 증가 기대, 최대 실적 달성, 3분기 잠정 실적 감익 대신 증익, 반도체의 무한 질주, 전임 미답의 세계, 신기록 퍼레이드. 어떤가요? 엄청나죠? 내용도 엄청 잘 나왔고 저때 목표 가격도 상당히 높여졌어요. 아마 리포트에 나온 의견과 가격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린 사람,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고가 없었던 사람은 저런 의견을 보면 판단이 쉽게 쏠렸겠죠. 저 때가 언제냐면 2017년 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고 정점 부근입니다. 반면에 2018년 말 반도체 사이클 최하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추운 겨울, 잠시 쉬어가기, 단기 부진 불가피, 반도체 골은 예상보다 깊을 듯, 가이던스 하향 조정, 다운턴에서 다운턴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때 2018년 말 딱 사이클과 주가 저점에서 당시 리포트들 보시면 목표 가격을 그때부터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리포트에 나온 목표 가격이나 목표 가격을 정당화하는 밸류에이션 툴, 정당화하는 논리,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어떤 산업에 대한 판단과 그의 판단에 따른 종목 선정, 그리고 진입과 엑싯에 따른 결정은 리포트에 나온 가격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좋으니까, 나보다 잘 아는 애널들이 좋다고 하니까, 목표 가격이 올라가니까, 피어그룹 퍼가 높으니까, 산업에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된다, 혹은 무조건 홀딩이다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지식은 얻되 판단은 독립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쭉 연결해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자 중요한 그 사항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현재 가격이 미래 이익을 많이 땡겨온 것 같다는 점이에요. 이거 반도체 관련주 투자한 사람들이랑 조금만 이야기를 해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웬만큼씩은 있습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대략적으로 현물 가격 돌고 고정 가격 돌고 피크 부근에는 증설 터지면서 사이클이 내려가는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물 가격이 돌아서는데 주가는 과거 밴드 상단 근처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각 증권사 리포트들 잘 보시면 최근에는 펀더멘털 개선 의견도 물론 있지만 주가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기 위해 찍어다 붙이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반도체 업사이클에 따른 이익 증가분을 미리 땡긴 것이 아니냐는 고민을 꼭 해보셔야 하고 판단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싼 가격의 평단을 만든 사람들은 이에 대한 판단에서 조금 여유가 있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2021년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막 신규로 뛰어들려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미리 해놓고 그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반도체 산업 움직임에 따른 내 대응은 어떻게 할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놓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클에 대한 고민이에요. 가격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현재 가격에서 하방이 닫히고 상방이 열렸는지 판단하려면 사이클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앞에서 현재 가격이 밴드 상단 근처에 위치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물론 밴드를 뚫고 갈 수도 있고 밴드 상단 자체가 이익 증가폭이 크게 나오면서 밴드 상단이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지금 이제 다가올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에 맞먹는 사이클일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현물 돌고 서버 쪽도 1분기나 2분기쯤, 2021년 1분기나 2분기쯤 수요가 나올 것이란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리포트를 보신다면 그런 쪽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고민 자체가 밴드 상단을 뚫냐 혹은 밴드가 높여지냐를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하방이 단단하게 막힌 것은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큰 틀에서 사이클을 돌면서 사이클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부수적인 부분까지 붙어서 예전과 달리 사이클 위아래 폭이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는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진입 가격 판단을 실패해서 왕창 비싸게 산 다음에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오를 거니까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면 돼, 뭐 장기로 보고 모아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을 엄청나게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장기로만 간다고 시간이 마냥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모두가 아는 것 외에 추가로 뭔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일지, 혹은 그게 없는지, 혹은 업황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기대 대비 별 볼 일 없을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 같아요. 지금 주가가 워낙 강하니까 하락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인데, 이 시점이 스토리에 취해서 매수 버튼 마구 누르지 말고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는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입 가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끊임없는 판단과 업황, 기업에 대한 그 생각, 파악이거든요.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지금 한번 투자하고 막 인생 역전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 왜 이 가격에 홀딩해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추가로 산다고 하면,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그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음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